1월산 자락엔 며칠째 찬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빨에 놀라 꼬투리가 벌어지면 농부들은 몸도 마음도 종일 콩밭에 가 있답니다. 콩이 바닥으로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콩대를 거두는 손길이 분주해지는 시간. 콩 중에서 가장 늦게 수확한다는 서리태입니다. 이게 콩이 땅콩에 비해서 좀 늦게 돼요. 늦게 되고 잎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서리가 된 서리가 와야만 콩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맞은 후에 거둔다 해서 서리태라고 해요. 주로 밥에 넣어 먹는다 해서 일명 밥밑콩. 겉과 달리 속이 푸른색이라 속청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제 이거는 떡갈찌개 많이 넣어서 먹고 또 콩 두부를 하면 껍질을 뺏겨서 해요. 하면은 파랗게 나오거든요. 그래서도 먹고. 수확이 끝나면 마당에선 콩 터는 조리 깨질 소리가 요란합니다. 아우하고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 콩을 일찍 들었어. 그래서 사연지 사고 사동수도 알고. 서리태보다 먼저 수확을 끝낸 이 노란 콩은 부석태입니다. 지금은 이게 하기가 힘들었어. 부석태는 다른 콩보다 더 굵고 또 단백질도 더 풍부하고 그래서 이거로 맥주나 또는 두부나 된장이나 해먹으면 다른 콩에 비해서 훨씬 더 맛있어요. 매주 쑤는 것 말고도 이 지역에선 콩의 쓰임새가 많다는데요. 먼저 뜨겁게 달군 솥에 콩을 볶습니다. 네, 먹고 싶어가지고 아주 덜 볶겠는데도 엄마 먹으면 안 되나 그래서 야단 맞고. 아이들 눈을 피해 뜨거운 불 위를 이리저리 굴러다닌 콩은 바로 방아 속으로 옮겨집니다. 발로 밟아 곡식을 찢는 디딜방아.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지만 콩을 빻을 때는 아직 제 몫을 톡톡히 합니다. 이 시집 오니까 이 방간이 무거워가지고 우리 힘은 약하고 혼자 안 돼가 발길이 노예들어. 안 돼가지고 그래. 애기 업고 와가지고 또 올라가. 애기가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가 방아도 찍고 했어요. 콩을 빻아 차에 걸러 고운 가루를 냅니다. 이렇게 콩가루를 만들어 놓으면 끼니 걱정이 없었답니다. 이맘때면 늙은 호박도 무도 달짝지근한 게 참 맛있을 때죠. 호박과 무를 먹기 좋게 썰어 찐 다음 콩가루를 골고루 묻혀냅니다. 콩가루의 고소함을 보탰으니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옛날에 학교가 멀어가지고 걸어가 갔다 오면은 16, 멀잖아요. 20년을 보통 다녔으니까 뭐. 그러니까 돈 배고프면 이런 거 해놓으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하굣길을 단숨에 달려오게 해준 1등 간식입니다. 이번엔 콩밥에 콩가루를 버무립니다. 새참이나 도시락으로 즐겨 먹던 주먹밥을 만들 거랍니다. 가루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맛은 묻혀야 있어. 돼. 맛은 있는데. 근데 안 뭉쳐지는 거 맞네. 왜 이렇게 안 그게 뭉쳐져? 뭐 한다고? 이게 콩가루 집안,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이 밥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고. 왜 콩가루라 그랬을까요? 다른 콩가루처럼 핫해진다고. 그래서 콩가루 이게 집안, 콩가루 이게 집안 이 콩가루 말은 집안이지 뭐냐면 않습니까? 잘 되지 않고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집안 콩가루 집안이었거든요. 얼마나 있고. 근데 아까 밥에다가 무채가 한 동네 이웃에 살며 알콩달콩 정을 나누는 이댁 사형제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콩가루 주먹밥입니다. 부엌에 콩가루 바가지가 따로 있을 만큼 이 지역에선 콩가루가 기본 양념입니다. 무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볶는 볶아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 하고
찜이라든가 국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 할 때는 센 걸로 해가지고 냉이도 이렇게 쪄서 먹고 콩 이걸로 하고. 말려두었던 산나물은 날 콩가루를 묻혀 찝니다. 콩가루 옷을 입고 여릿여릿 녹신해진 산나물을 간장 양념에 살살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구경만 하기엔 참기 힘든 유혹이라죠. 자, 나물 감보세요. 손으로 이러십니까? 싱겁죠? 조금은 싱거운 것 같은데. 이틀에 콩 한 말씀만 묵나물 무쳐 먹으려고 없이 살 때. 콩가루로 더 부드럽고 고소해진 산나물찜입니다. 콩이 다르게 쓰이는 날이 있었다죠. 겨울 열날 되면요, 이 콩을 볶아서 매구 속에다 놓고 거저리 콩 넣는다고. 병충해나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콩을 볶아 집안 구석구석 놔뒀다가 대보름날 볶은 콩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옷에 주머니가 없으니까 이제 요 주머니를 만들어서 주머니 속에다 콩을 주었어요. 보름날 아침에. 내가 많이 주어요, 많이. 그래도 먹지요. 서로 많이 줘열라고 아침 일찍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주였거든요. 담고 콩을 했어요. 주여가지고는 이제 우리 콩 따먹게 하거든. 한다.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 콩 따먹기 하는 멀리 가는 거는 이제 멀리 가는 사람 따먹어. 재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많이 따먹게 했거든.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형님. 싸가지 먹으면 더 맛있어. 이번엔 보기만 해도 쿰쿰한 냄새가 느껴지죠. 매주 띄우기 전 담가 먹는다는 장을 만들 겁니다. 이 짚을 넣어야 잘 뜨거든요. 그래 넣고 위에 이제 면보자기 덮고 이틀 밤을 재워가지고 콩을 삶아 온도를 3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한 방에서 이틀 정도 띄웁니다. 그런 다음 절구에 넣고 찢는데요. 이때 콩가루와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뜸묵장. 그냥 들어오나요? 청국장과 비슷한 이댁 별미장인 뜸북장이랍니다. 생으로 무쳐도 먹고 찌개도 끓여 먹는 뜸북장은 산촌 최고의 영양식이었다죠. 콩을 먹으면 부석이 떨라고 콩 안 먹는 사람 부석이 나가지고 막 퉁퉁 부었어 옛날에. 콩이 우리가 고기를 마음대로 못 사 먹으니까 그때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콩이. 그래서 고기 대용 원래 그래 형님 원래. 뜸북장만 있으면 밥상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묵기가 힘들어요.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평생 농사지으며 살아온 아흔의 노모에게 콩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고마운 곡식이었습니다. 밀가루는 없어도 그래도 양양 졌는데 콩가루 없이는 안 되거든. 나물에도 콩가루, 뭐 밥에도 콩가루. 콩죽도 끓여. 굽은 손가락 마디마디 고단했던 세월의 무게가 거친 콩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반죽은 큼직큼직하게 썰어둡니다. 콩가루는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감자와 무, 호박을 넣고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한솥 끓입니다. 정동아 씨. 슴슴하면서도 푸근한 맛에 콩배태기 한 그릇이면 고깃국이 부럽지 않았다죠. 숟가락 안 씹힌 것 같아. 아, 좋다.
이 콩을 주식으로 이렇게도 해먹고 뭐 국수도 해먹고 이렇게 많이 해먹다 보니까 콩이 주식으로 돼서 사람인데 뭐 엄청 좋은 거죠. 우리는 공덕에 사는 거지. 산촌의 밥상은 맛도 영양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콩은 한반도 어디에서나 흔하게 자라는 잡곡입니다. 정규화 교수는 30년 넘게 야생콩의 유전 자원을 수집하고 있답니다. 이 야생콩이 지금 우리가 먹는 콩의 조상이라죠. 야생콩이 발견되는 유물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것들이 보통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3,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정도 지난 그런 고분에서 발견이 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야생콩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야생콩은 약 6,500점. 이 다양한 야생콩들은 재배콩의 바탕이 돼줄 자원이자 우리 콩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열쇠랍니다.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탄화콩이 한반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땅이 콩의 원산지임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랍니다. 6세기 중국 문헌에 콩의 종류를 4개로 분류하면서 그중 2를 고구려 콩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신라시대 왕의 패백 품목에 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콩을 재배해 왔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옛날 우리의 건강을 책임졌던 콩의 명맥은 많이 사라졌답니다. 그래도 파주에선 우리 콩을 몇몇 만날 수 있죠.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와 콩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콩에 관해 관심이 생겼다는 부부는 요즘 토종 콩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콩 꼬투리 모양이 좀 독특하죠. 요거 이제 제비콩 심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비처럼 생겼다는 제비콩. 갓근동부다 얘. 와 여기도 있다. 갓근처럼 긴 갓근동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 맛이 난다고 해서 밤콩, 까치색이라 해서 까치콩, 까치콩 사촌인 제비콩에 제비콩. 어금니처럼 생긴 어금니 동부, 맛에 반해 과거 시험도 있게 했다는 선비잡이콩까지 이름이 참 재밌죠. 올해 내가 갓근동부 토종. 갓근 동부나 제비콩처럼 덩굴로 자라는 콩은 덜 여물었을 때 따서 꼬투리째 먹기도 한답니다. 껍질에도 영양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껍질 가지고서는 껍질째 이제 제비콩도 껍질째 먹지만 요 갓근동부도 껍질째 먹어요. 콩 껍질에는 콩에는 부족한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칼슘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어 식재료로 손색이 없답니다. 갓근 동부는 모양이 길쭉해서 잡채 만들기에 좋다죠. 옛날에는 뭐 임금님 상에 올렸대는데 우리는 그냥 삼순이 저기 셋이 모여서 매너님 상에다가 올리면은 아주 그냥 칭찬받는 시어머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색깔도 이쁘다. 어디에 내놔도 칭찬받기 충분한 별미 잡채입니다. 이댁 텃밭에도 귀한 게 자라고 있답니다. 이 배추 생김새가 남다르죠. 아유 동생 얘가 구억 배추다. 어머 아유 이게 재래종이죠? 토종. 예 토종. 종자 나도 좀. 제주도 구억리가 고향인 토종 배추랍니다. 이런 배추 맛은 틀리죠. 네, 틀리네요. 통은 꽉꽉 안 차요.
근데 배추 이 맛은 그 어렸을 때 먹은 맛, 그 맛이 딱 바로 이 맛이야 이렇게. 고소하면서도 잘 무르지 않는 토종 배추라 데쳐서 먹기에 좋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걸 해주셨어요. 두부 하시고 나면 띄워가지고 배추 이렇게 데쳐서 송송 썰어놓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더라고. 새우젓 넣고. 그럼 너무 맛있더라고 나는. 데친 배춧잎에 새우젓, 여기에 잘 삭힌 비지만 넣어주면 다른 양념은 필요 없다네요. 일반적인 비지찌개의 담백한 맛과는 다른 뭉근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 삭힌 비지찌개. 청국장 같은 쿰쿰한 냄새가 매력이죠. 요즘은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먹지 않다 보니 삭힌 비지 맛보기가 어렵죠. 너무 맛있어서 진짜 흘려버렸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맛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억하는 맛을 먹을 때는 이제 저는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손맛이잖아요. 그게 할머니가 생각나요. 할머니처럼 푸근한 추억의 맛입니다. 제비콩은 콩도 꼬투리도 납작해서 편두라고 불리는데요. 부각 만들기 좋답니다. 동생도 이거 이제 내년에 심어가지고 콩깍지. 아 이렇게 쉬었죠 왜?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콩깍지가 쉬어가지고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요. 아직 벗겨지진 않았나 봐요. 안 벗겨졌어요 아직. 지금은 이제 제가 콩깍지가 졌어요. 두 분처럼 아직 콩깍지를 벗지 못한 제비콩들은 찹쌀가루를 묻혀 쪄낸 다음 햇볕에 바짝 말려놓습니다. 이대로 기름에 튀겨내면 되는데요. 타지 않도록 재빨리 꺼내야 바삭한 부각이 만들어진답니다. 맛은 어떨까요? 어머. 콩부각. 동생 얼마나 가요. 코리가 더 맛있는 맛이 나네. 고소한 맛에 자꾸 손이 가는 제비콩 부각입니다. 강원도 정선에도 콩 수확이 한창입니다. 한줌 가을볕에 콩 꼬투리가 꾸들꾸들 마르고 있네요. 할머니는 아침부터 허리 한 번 펴지 못했습니다.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죠. 까딱 때를 놓쳐 콩깍지가 열리고 콩이 쏟아지면 낭패입니다. 그 옛날 콩이 무르익을 때면 콩을 서리해서 이렇게 구워 먹었죠. 아이 뭐 학교 가다 배고프면 하는 거지 뭐. 배고프니까 오지 집에 오기 힘드니 학교를 한 40분 걸어갑니다. 11명 초등학교를. 그래 오다 보면 중간에서 이제 콩 이거 꺾어가지고 가만히 뭐 해면 먹는 거지 뭐요. 지금이야 웃으며 돌아보지만 척박한 산골에서 얼마나 굴곡진 세월을 보냈을까요? 살기는 퍽퍽했어도 그랬기에 보듬고 덮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먹어보면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먹어보면요 땅콩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지고 정선은 일교차가 크죠. 또 석회암 토질이라 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콩이 잘 자라죠. 가을이 오면 콩 타작하는 도리깨 소리가 마을을 깨웠습니다. 도리깨질이 끝나면 나머지는 안악들의 몫입니다.
키질로 까불어 콩알을 골라내고 금싸라기 같은 가을볕에 말립니다. 또 말려야 돼요, 이렇게? 말라요. 그래도 변질이 안 나도 변질이 안 되지. 다 두고 먹어야 되니까. 나 내년 시도해야 되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강원도에선 콩이 주식이자 반찬이었죠. 이런 보물 못 봤지요? 그만큼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청장. 청국장을 띄우는데도 온 정성을 다합니다. 이것도 다 부정타요. 매주도 부정타고. 잘해야 돼. 어? 뭐 부정한 사람 오면 이게 안 떠. 그냥 시부터 써고.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 잘해야 된다니까. 이 실 같은 것이 바실러스균인데요. 발효되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만들어내죠. 좋다 전에 진낭이. 잘 됐어요? 예, 너무 잘 됐어. 요. 이만 잘 된 거지. 일이 안 떠요 잘. 콩을 터는 날이면 이 댁에서는 청국장을 끓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방식 그대로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김장김치도 꺼냈습니다. 청국장을 냄비에 넉넉하게 담고 김장김치에 두부까지 넣어 끓이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청국장 하나면 반찬 걱정이 없죠. 지금이야 콩이 건강에 좋다니까 먹는 시대지만 복녀 씨가 어릴 때만 해도 콩죽도 먹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콩은 주로 양을 늘리는 데 사용했죠. 콩을 가는 일은 어린 복녀 씨의 몫이었습니다. 복녀 씨가 맷돌질이 능숙한 이유를 아시겠죠? 늘 밥이 걱정이던 산촌에서 콩은 쌀을 대신하는 소중한 작물이었습니다. 찌개 하는 거는 가루만 하고요. 이 무고리는 갖다가 밥 해 먹고. 콩 무고리는 이제 요 갈고 이렇게 이제 남는 걸 갖다 무고리를 하지요. 쌀이 남는 걸. 콩 껍질이 없어야 식감이 좋으니 수고를 한 번 더 합니다. 까불러 가지고 이 껍질 나가잖아요. 그걸 저 껍질은 버리고 요 남는 이제 콩 무고리는 밥을 해요. 불린 쌀과 콩무거리를 끓는 불에 넣습니다. 흔하디 흔했던 감자도 듬뿍 넣어 밥을 짓습니다. 지금처럼 흰쌀을 많이 섞진 못했겠죠. 배불리 먹을 수만 있어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운 콩가루는 밀가루와 섞어서 칼국수를 해 먹었습니다. 그 옛날 국수는 별미가 아닌 주식이었죠. 이거 해. 안쪽 되게 해. 콩가루를 좀 넣으면 어때요? 구수하다고. 그리고 느리 먹으려고 콩가루 넣는 거야. 네가 먹으려고? 식구 많으니까 많이 넣으라고. 국수 반죽을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반죽에 물을 넣어 양을 늘렸다 해서 더할 가자에 물수, 그래서 가수기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국물은 된장으로 맛을 내는데요. 배추며 나물 등을 넣곤 했죠. 이 역시 양을 불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겨울철에 뜨끈뜨끈한 가수기 한 사발이면 온몸이 노곤해지곤 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도 변하는데 입맛은 옛 기억을 찾아가니 참 이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산천의 밥상이 여전한가 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넉넉하게 먹는 기쁨은 어려운 시절을 지낸 분들만이 아는 포만감이겠죠. 맛있네. 응?
꿀맛이래요. 맛있죠? 남쪽 끝 제주의 가을은 감귤이 익어가는 시간. 귤 향기가 조금씩 짙어지면 콩 수확이 시작된답니다. 바다에서 먼 중산간 마을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콩이 든든한 살림 미천이었습니다. 바람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수확도 올리는 너무 안 나겠어. 이 콩은 유난히 콩깍지가 쉽게 벌어져 기계로는 수확하기 어렵답니다. 제주도는 옛날부터 그 파란 독색이 콩이 전통으로 어머니 옛날 적부터 제주도는 이 계란을 이제 독색이라 그러는데 계란 모양이라 이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독색이 콩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장콩이라고도 하니까 장은 이걸로 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원형의 연두빛이 고운 이 콩이 푸른 독색이 콩입니다. 콩대를 두드리며 흥얼거리던 옛 노래처럼 오래전부터 여기선 이 콩이 전부였답니다. 하지만 농사짓기도 힘들고 수확량도 적다 보니 제주에서도 점점 보기 어렵다죠. 이런 콩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콩이 들어와서 그 콩 수확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거 이제 예전에는 이 콩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다른 콩으로 다 바꾸신 것 같아요. 이건 고소하고 깊은 맛도 있고 그것은 냉랭한 게 심심해가지고. 어머니 이거 차롱 도시락인데 기억 남수가? 나고 말고. 차롱 맛이. 저건 어디로 나온 거? 어디로 나온 거? 우리 옛날에 영화나 이거 밥맛도 좋아나 쓰게. 이거 이 밥맛이 그렇게 좋아. 뭐가요? 이거 구멍이 나니까 이 김이 알에 빠져서 습기가 없어. 새참으로 싸온 차롱 도시락밥에 반찬은 물회 하나. 제주도는 이거 물회. 오해하고 아주 틀려요. 이것은 달콤하고 고소하고 심심한 기가 없어요. 물회를 송송 썰어 된장을 풀고 물만 부으면 반찬 준비는 끝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밭에 가서 계속 일을 아침에 새벽에 가면은 아기구덕 지고 가서 새벽부터 밭일을 하느라 쉴 틈 없었던 어머니들. 이렇게 된장 냉국에 밥 한 술 말아 끼니를 때우곤 했답니다. 된장은 바쁜 어머니들의 요긴한 반찬이고 양념이었죠. 음식 만드는데 공들일 시간은 없었지만 된장만큼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하곤 했답니다. 콩 수확이 끝나고 나면 우선 콩을 삶아 매주부터 띄워 놓습니다. 독색이 콩은 오래 삶지 않아도 잘 무르기 때문에 장을 만들기에 수월하답니다. 아이고 잘 익었다. 장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누렇게 잘 익었어. 아 맛있다. 먹어봐. 잘 익었어요? 응. 어떻게 노랗게 돼요?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파란 것을 왜 노랑해지나. 잘 삶은 독색이 콩을 자루에 옮겨 담고 식기 전에 발로 밟아 으깹니다. 이렇게 몇 번 밟아주면 금방 말랑말랑해진답니다. 한 50년 했지. 전통이니까. 그거는 버렸다 그러면
50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메주를 빚는 것만큼은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네요. 또 수랑하게 만들 카도. 독세기 콩은 다른 콩에 비해 찰지고 단맛도 강해 된장을 담가 놓으면 생으로 먹기에도 불편함이 없다죠. 코시로, 코시로. 회도 된장에 찍어 먹고 뭐 심지어 돼지고기도 된장에 찍어 먹고. 된장 안 들어간 음식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어쩌면 이 콩 덕분에 된장을 생으로 먹는 음식들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된장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넣습니다. 여기에 좀 특별한 재료가 더해지는데요. 한치. 오징어보다는 아주 비싸지. 이것이 고급이지. 제삿날, 생일날, 생일도 잘 안 있는. 생일이 몇 사람 생일이 그게 거였어요. 한치를 가늘게 채 썰어 넣고 나면 이게 필요하다는데요. 바로 제피입니다. 톡 쏘듯 알싸한 제피 잎이 고추 대신 매운맛을 내는 양념 역할을 한답니다. 제주는 습도가 높아 고추 농사 짓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물회도 고추장이 아닌 된장으로 만든다는데요. 육지에서 시집온 며느리에겐 아주 낯선 음식이었다죠. 식초 넣어라.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죠.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맛일까? 먹어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시내 사람들은 고추장 먹을 때도 우리는 없어. 돈 없어서 못 먹었어. 고추장을 언제 처음 보셨어요? 고추장 한 45세. 그 전까지는 고추장을 예, 별로 안 먹었었어. 제주의 척박한 삶이 담긴 된장 물회입니다. 이어라. 장을 담그고 남은 콩은 맷돌에 갈아 가루를 내놓습니다. 시콜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둔비 내들아 멋져나 했죠. 육지에선 두부를 콩을 간 콩물로 만드는데 제주에선 콩가루를 쓴답니다. 나랑 대무도 없고 다. 콩가루에 물을 넉넉히 넣어 콩물을 만드는 거죠. 콩물은 삼배자루에 담은 다음 즙을 짜냅니다. 이제 손으로 갖고 건져 놔시. 이거 도찌르, 돼지지르. 그렇게 해야 이 콩 맛이 더 두부를 하면 맛이 있다고 옛날 할망도. 솥에 돼지 기름을 바르면 콩물이 바닥에 눌지 않고 맛도 더 좋답니다. 여기에 콩즙을 붓고 끓이는데요. 콩물이 넘치지 않도록 불 조절을 하느라 아궁이 앞에 꼼짝없이 앉아있곤 했답니다. 콩국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왔다 볶는 거는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부 삶는데 사도 다 아주라고 해. 사지 말라. 콩국 올라온대. 두부 올라온대. 이게 막 올라오면은 천천히 끓기 시작하면 콩물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끓어 넘치기 전에 바닷물이나 소금물을 넣어주면서 조심조심 끓이면 맑은 물이 위로 떠오르고 서로 엉키면서 순두부가 만들어지죠. 태어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대로 판에 부어 굳혀서 두부를 만들죠. 그런데 제주에선 콩물 엉긴 것을 자루에 쏟아 넣고 물기를 꼭 짜냅니다. 맷돌이 그 적임자죠. 이렇게 하면 두부가 물기 없이 아주 단단해진다는데요. 그래서 이름도 마른 두부. 오래 두고 먹기 좋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답니다. 고정합시다. 가져 물. 되게 너무 단단해요. 단단하지. 마른 두부가 뭐랄까
그냥 생으로 먹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응, 맞아. 네, 그러니까 또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칼로 썰어보면 마치 어묵이나 햄을 써는 느낌이 든답니다. 꼬치에 끼워 기름에 지진 다음 제사상이나 잔치상에도 올린다는데요. 쫀득한 식감에 고소한 콩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제주 토속 두부입니다. 콩고기가 지겹게 먹으신디. 큰 솥에다가 며칠 데우면서. 이만큼 해가지고. 콩가루로는 주로 국이나 죽을 끓여 먹었답니다. 무청이나 배춧잎을 위에 살짝 덮어주고 소금 간반해서 살살 달래듯 끓입니다. 사진만 찍으시고 젖으면 안 돼. 이렇게 젖어 보면은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순두부 같이 두박두박 그렇게 맛있어. 젖었는데 하루 세 끼 콩국으로 살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콩밭이 사라져가는 속도만큼 이 음식들도 조금씩 잊혀졌다는데요. 아들이 어머니의 콩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아이고 옛날엔 말도 못했어요. 밤낮 일만 해도 먹을 거는 얼마 먹지도 못하고 아는 건 콩국밖에 없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뭐 추억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할 뿐이죠. 근데 또 새로운 건 항상 나타나게 돼 있지만 또 저는 좀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들이 있죠. 이 콩도 그렇습니다. 청국장찌개와 두부 한 보면 한 끼가 거뜬해지죠. 이 익숙한 풍성함이 새삼 고맙습니다. 콩이며 보리며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쌀이 아닌 곡식을 잡곡이라 부르면서 조금쯤 낮추어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잡곡의 재발견 덕분에 그 위상이 사뭇 달라졌다죠. 충북 괴산은 옥수수 생산량이 전국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주산지입니다. 이곳에서 30년째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대학찰, 계산 대학찰. 예, 찰옥수수. 지역의 한 대학 교수가 개발한 품종이라 해서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요.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여물었는지 알려면 일일이 손으로 만져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 단단해야 돼요. 옥수수는 시기를 놓치면 금방 딱딱해지기 때문에 수확철이면 손주들 고사리 손까지 빌려야 한답니다. 여기가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온도차가 좀 많이 기온이 아침하고 저녁, 점심하고는 다 다르거든요, 온도가. 그래서 요 산 하나만 넘어도 5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괴산 지역에서, 특히 괴산 같은 지역에서도 요 동네에서만 나는 게 더 오히려 더 찰지고 맛있더라고요.
수확이 끝나면 일일이 자루에 담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빗줄기가 오락가락할 때는 마음이 더 급해진다네요. 옥수수는 수확한 뒤 사흘 안에는 쪄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분이 전분으로 변해 단맛이 줄기 때문이죠. 옥수수 수염은 말려서 차를 끓여 먹기도 하죠. 그런데 속대도 말린답니다. 어머 옛날에도 옥수수 때 이렇게 말리셨어요? 말렸지. 말려서 이렇게 물 끓여 먹고? 아. 그럼 수염도 먹고 옥수수 수염도 때도 먹고 옥수수 때도 먹고. 먹고 남은 속대도 깨끗하게 씻어 말려두었다가 차를 끓여 먹기도 한답니다. 수염은 이뇨작용에 도움을 주고 속대는 잇몸에 좋다는데요. 덤으로 얻은 게 그 정도니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옥수수는 당질 외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엽산, 칼륨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졌답니다. 식재료로도 부족함이 없다는데요. 옥수수 알갱이를 곱게 갈아서 전분을 만듭니다. 저거 가셔서 이따가 보여. 이 전분을 천천히 끓이면 묵이 된답니다. 아무래도 옥수수다 보니까 조금 달콤하고 이제 고소한 맛이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정도가 됐을 때 그대로 굳히면 부드럽고 고소한 옥수수 묵이 만들어집니다.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야, 이것만 꺼내서 겨울에 만두 빚을 때 고추를 주로 많이 써요. 고추에 소금물만 부어 삭힌 거랍니다. 괴산은 고추 농사도 많이 하는 곳이라 고추가 나올 때면 이렇게 삭혀두었다가 밥 반찬으로 먹곤 한답니다. 아빠 이거 고추지 옛날에 엄마가 해줘갖고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먹을 때 생각나요? 그거 맛있지. 이 댁에선 고추지를 만두소에 넣는답니다. 다진 고기에 부추, 두부 등 들어가는 재료는 비슷한데요. 여기에 색다른 맛을 내는 비법이 바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주시면 쪄먹기만 하다가 이제 조금 새롭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제 남편이 워낙 만두를 좋아하니까 그럼 만두 속에 한번 찐 옥수수를 넣어보자 그래서 알알이 떼서 넣었더니 식감이 찰기가 있어서 저희 옥수수는 찰지고 맛있더라고요. 옥수수는 삶아서 넣어주는데요. 피 없이 동글동글하게 빚은 다음 전분과 밀가루 위에 올려놓고 살살 굴려줍니다. 톡톡 씹히는 옥수수와 알싸한 고추지의 오묘한 만남. 속까지 맛이 보이는 옥수수 굴림 만두입니다. 옥수수가 안 보여. 이건 콩나물 같기도 하고 뭔가 했더니 이게 옥수수 싹이랍니다. 옥수수 마른 거를 불려놨다가 싹 틔운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키우듯이 속이 트면은 소쿠리에다 넣고 계속 물을 줘야 돼요. 옥수수를 불린 다음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주면서 일주일 정도 싹을 틔웁니다. 그 옥수수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그냥 보리싹이나 밀싹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워서 이제 고추장을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왜 굳이 싹을 틔웠을까 했더니 밀이나 보리로 엿기름을 만드는 것처럼 옥수수도 싹을 틔우면 당분과 효소 성분이 증가해 단맛을 내고 재료를 삭히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먼저 갈아 놓은 옥수수 싹에 엿기름을 섞은 다음 한 번 끓이는데요. 건더기는 걸러내고 엿기름 물만 받아서 한 번 더 달입니다. 이 달인 물에 메쭌가루와 고춧가루, 소금을 넣고 버무리면 고추장이 만들어집니다. 옥수수 싹 덕분에 조청이나 설탕을 넣지 않고도 단맛이 난다네요. 되게 맛있다. 달콤하고 구수하네요. 매운맛 속에 깊고 구수한 단맛을 품은 옥수수 고추장.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찌개를 끓일 때 힘을 톡톡히 발휘한답니다. 고추장을 진하게 풀어넣고 돼지고기와 산에서 따다 염장해 두었던 버섯들을 골고루 넣어준 다음 얼큰하게 찌개를 끓입니다. 고추장이 맛있어서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괜찮답니다. 옥수수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수한 것 같아요. 구수한 것 같고 인공적인 단맛보다는 이제 천연으로 이제 옥수수 그 조청식으로 끓여서 하니까. 고추장찌개가 어른들 밥도둑이라면 요건 아이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지? 노랗게. 술이야 술 이거. 냄새나. 그래서 편하지. 그래서 술빵이야. 막걸리 들어가서. 옥수수 가루에 계란과 막걸리를 넣고 술빵을 만든답니다. 먹으면 술 취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여기 안에 넣고 뜨거워지면 이거 다 날아가서 술 맛 하나도 안 나. 삶은 옥수수 알갱이를 넣고 반죽을 만들어 찜솥에 두툼하게 깔아 놓습니다. 취하진 않지만 술빵 찌른 날엔 아이들 마음이 요동치곤 했다죠. 집안 가득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진동하면 내내 그 앞을 떠나지 못했답니다. 요즘 이거 파는데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아주 먹을 수가 있죠. 도시에서는 아직도 못 먹어요. 네. 옹표야? 하나, 둘. 우와. 잘 익은 것 같죠? 폭신폭신하게 부풀어 오른 술빵처럼 아이들 마음도 한껏 커졌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저거 옛 기억들도 새록새록 떠오르죠. 냇가 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물놀이를 가면은 주변에 있는 밭에 가서 저희가 서리를 해서 불을 피워서 저희가 직접 숯불에 구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나면은 얼굴이 전부 다 시꺼매져갖고 서로 막 낄게 되면서 웃고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나요. 시큼 달달한 옥수수 술빵 한 입에 오래전 추억들이 어제처럼 생생해집니다. 청보리밭인가 하셨겠지만 이건 요즘 한창 인기인 귀리밭입니다. 이분들은 약 15년 전부터 토종 귀리를 길러왔답니다. 이게 제대로 크면요 우리 키하고 이렇게 비슷할 정도로 많이 커요. 자식 키 크듯 흐뭇하게 잘 자란 귀리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잡초를 뽑는다는데요. 잡초가 아무리 봐도 꼭 밀처럼 생겼습니다. 네, 귀리밭에는 귀리만 있어야지. 밀은 귀리밭에 밀이 하나씩 있는 것도 이것도 잡수예요, 잡수.
예전엔 귀리가 천덕꾸러기였는데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 옛날에는 귀리들이 보리밭이나 밀밭을 이렇게 나면 다 뽑아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밀을 뽑아내듯이 애들이 잡초였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그 영양분이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고 또 우리 기후에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잡초 취급을 받다가 지금은 웰빙, 건강식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주인이 되고 오히려 이제 보리나 밀들이 이렇게 잡초가 된 거죠. 아이고 길이 샐러드 할 거 많이 자랐네. 귀리 순이 3-4cm쯤 자라면 요리에 쓴답니다. 원래는 이거 키리는 그냥 파종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거 샐러드 우리 해 먹거든요. 샐러드 할 때 이렇게 길어서 해요. 식물의 새싹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죠. 그런데 귀리 순은 맛까지 뛰어나다고 합니다. 색깔도 조금 더 진하고 이제 이게 그 먹으면 좀 약간의 단맛이 조금 더 있어요. 보리보다? 네, 보리 순보다. 냉장고 속 아무 채소나 넣고 귀리 순과 요거트를 넣은 뒤 귀리를 볶아 납작하게 누른 오트밀을 뿌리면 샐러드가 됩니다. 귀리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트밀도 요즘에서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변비에 좋고 뭐 뱃살 빠진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뱃살 빠진다고 뭐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랬으면 입에 안 나왔지. 지금도 젊은 아가씨들처럼 날씬할 텐데 지금은. 귀리가 다이어트 음식의 대명사가 된 건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 덕분입니다. 맛있게 생긴 호박. 야 달덩어리 같이 생기지 않았냐 요? 오늘 주스 먹을래? 부쳐 먹을래? 해야지. 줄 거야? 아이고 나 또 호박 주고 또 처음이네. 야. 늙은 호박전은 이 댁의 고향 음식이랍니다. 이것도 세월이 갔다고 속이 다 말라버렸네. 나는 이런 거 보면 지나가다가 꽃이 시드는 것들을 봐도 인간하고 비교해야 된다. 나이 먹었다는 증거야 그게. 그게. 한번 끓여내야 되겠다 이거. 이쪽 지방은 이거 안 먹어봤지. 나는 이거 죽 끓여 먹는데 우리 냉동실에 지금 죽만 먹어봤지? 언니 부침 먹어봤어? 부친 건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먹을 줄 알았지. 여기 시집 오니까요. 이거는 한 번도 안 부쳐 먹던데요. 저 경상도요. 고향에선 밀가루로 부쳤지만 이젠 아닙니다. 밀가루를 조금만 넣고 기름 많이 넣어. 귀리에는 현미의 4배가 넘는 칼슘이 들어있다는데요. 뼈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좋은 음식이죠. 보다는 키리가루가 넣으면 많이 구수하죠. 구수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고향에서 산 날보다 떠나온 날이 더 길지만 고소한 냄새는 금세 어릴 적 기억을 불러옵니다. 옆에 언니랑 동생이랑 앉아가지고 이거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여기다가 이거 다 튀고. 아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소뚜껑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기름 있을까? 돼지 비계. 맞아, 돼지 비계. 이렇게 기름 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이렇게 먹은 건데.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도시에서 아무리 생활을 해도 시골 생각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고향 경상도의 음식과 전라도 정읍의 귀리가 밥상 위에서 만났습니다. 집 앞 텃밭으로 향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율무시야 이거 율무시인데 요걸 이제 밭에 심을 거야. 4알이나 5알 이렇게 해서 심는 거야 이제. 짙은 갈색의 율무 씨앗은 작년에 거둔 율무 중 잘생기고 큼직한 것들을 골라둔 겁니다. 작년보다 훌쩍 큰 손자들이 난생 처음 율무 파종을 했습니다. 수확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이제 11월까지 하죠. 여기 뭐 조금 빨리 심으면 빨리 되고 농산물이라는 거는 조금 늦게 심으면 조금 늦대고 아주 뭐 하지 뭐 한여름 지나게 심으면 힘든데 뭐 하지 안에나 이래 심으면 거의 다 농산물은 다 되니까. 땅을 놀리는 농부는 없다지만 이곳 분들은
특히 부지런해서 손바닥만한 빈터에도 빠짐없이 잡곡을 심는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잡곡을 많이 해요. 여기 잡곡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전국에서도 일주량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잡곡이 달고 맛있고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율무에는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 지방, 비타민 B가 들어있어서 볕과 식물 중 영양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볕과 식물의 왕이라고도 불리죠. 진아, 옥수수 가져온나? 이 댁에서는 옥수수 율무밥을 자주 먹는답니다. 모두 직접 기른 잡곡들이죠. 신기했어요. 저는 친정에 있을 때도 율무밥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 먹어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율무 자체도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율무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시인 소동파가 율무는 밥이 되고 약도 된다고 노래한 건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율무 뻥튀기를 만들 거라는데요. 옛날에는 뭐 뻥튀기 하나 있으면 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막 한 대 두 대 쌀이고 들고 막 튀기러 오고 그 뭐 그날이 뭐 무슨 동네 잔칫날 같았는데 요새는 이제 뭐 가끔 손자들은 해주고 그렇지. 뻥이요, 기마가 뻥이야. 뻥. 맞다간 주전부리가 없던 시절 달달하고 고소한 뻥튀기는 최고의 간식이었죠. 그렇죠. 율무가 이제 뻥튀기 해놓으면 부드럽고 애들 먹기도 좋고 율무가 애들이 요새 애들은 잘 안 먹잖아요. 야물고 이러면은. 근데 이걸 해주면 부드러워서 까다롭듯이 막. 그런데 엄마랑 할머니가 더 신이 난 것 같죠? 구수한 율무 뻥튀기 내음이 온 마당을 채웠습니다. 짙은 갈색의 율무가 하얗게 옷을 갈아입고 부피도 제 몸의 3배 이상 커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마법처럼 신기한 일이겠죠. 이쁘게 보면 안 되고 옛날에는 이래가지고 뭐 상당히 그 뭐라고.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괜히 즐거워지는 율무 뻥튀기입니다. 충남 계룡시는 이름을 얻은 지 이제 10년이 좀 넘은 젊은 도시입니다. 오래전부터 콩과 녹두 같은 잡곡을 재배해왔던 이곳은 특히 팥이 큰 사랑을 받아왔답니다. 한여름에 씨를 심고 가꾸다 보니 팥농사 절반이 땀이라는 말까지 있었다는데요. 콩이며 녹두며 논농사 지을 땅은 없고 밭이 전부였던 터라 안주인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밭이 많으면 여자들이 매기 때문에 풀매기 때문에 더 대가렸어요. 논동사보다. 옛날에 지금 연세 많은 양반들은 녹두밭 눈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녹두밭 눈머리가 무지하게 가물었대요. 그래도 녹두 씹어 먹었대요. 그런 이제 전설이란 게 우리는 난 전설이 있을 때는 못 살았으니 모르지. 그래도 한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든든했습니다.
다른 곡식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맛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일일이 손이 하나씩 다 가야지만이 정말 맛있는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팥을 뭉그러질 때까지 삶아 으깨듯 문질러 차에 내립니다. 곱게 팥앙금 내린 물로 죽을 쏜다는데요. 이 마을이 팥마을로 불린 이유도 장터에서 팔던 이 팥죽 덕분이었습니다. 죽이라면 진저리를 치던 시절에도 이 팥죽만큼은 예외였다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한테는 장남이라고 5원어치를 사주고 나는 그 차남이라고 3원어치를 사줬는데 비밀같이 그냥 얼른 먹고 형 입만 쳐다봤던 생각이 지금 나요. 아주 그 맛있던 그래서 팥죽을 지금도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은 팥을 막 지금도 엄청히 좋아하죠. 팥죽은 동짓달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잡곡 중 유일하게 붉은색을 지녀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잡기 모두 물러가라고 이렇게 해서 뿌렸어요. 잡기야 물러가라. 내 다리 아픈 거 다 가져가고. 나쁜 기운을 쫓아낼 거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말랑한 새알심 들어간 팥죽도 쫄깃한 면발에 팥 칼국수도 달달한 맛이 더 좋았죠. 이것은 팥을 삶아 만든 앙금입니다. 여기에 뭔가 가루를 넣는데요. 뭘 만드는 건가요? 청포묵 가루를 넣어서 만들면 맛이 양갱이, 수제 양갱이처럼 담백하고 단맛이 나요. 팥 앙금에 청포묵 가루를 넣고 오래도록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되직해질 때까지 끓인 다음 차갑게 식히면 이렇게 묵이 만들어집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담백한 맛의 한묵. 팥이 차가운 성질을 가진 데다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 별미로 그만이랍니다. 이번엔 밀가루 반죽에 삶은 팥을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어야 돼. 뭐 만들어요? 뭐 만들죠? 팥전 부치개. 예, 그러세요. 팥 반죽에 부추와 매운 고추를 썰어 넣고 전을 부칩니다. 아유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죠. 통팥이 씹히는 고소함이 웬만한 전과는 비교가 안 된답니다. 고모, 돼지 등뼈 좀 갖다 주세요. 이번엔 돼지 등뼈입니다. 그 전에 엄마 살아계셨을 때 우리 한 번씩 가면은 이렇게 진하게 콩탕을 끓여서 콩 갈아가지고 비지찌개처럼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는 참 맛있게 해줬는데 그지? 돼지 등뼈는 잡내가 나지 않게 생강과 소주를 넣고 푹 끓입니다. 여기에 배추 우거지를 삶아 넣고 한 소끔 더 끓입니다. 충분히 끓었다 싶으면 이 마을 또 하나의 주역인 콩이 나설 차례입니다. 콩을 잘 불려두었다가 갈아서 넣는데요. 알갱이가 씹힐 정도로 거칠게 갈아야 맛이 더 좋답니다. 비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콩 불려서 갈아서 이렇게 끓이면은 콩알이 씹히는 맛이 있어갖고 상당히 고소해요. 몽글몽글 콩탕이 끓으면 깊고 진한 고소함이 한 그릇 가득해집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옥수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동해시도 옥수수로 유명한 곳 중 하나인데요. 바닷가 산기슭에 자리 잡은 분토마을은
분처럼 얼굴에 발라도 좋을 만큼 고운 흙이 나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좋은 땅에서 키운 옥수수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살림 미천이 돼주었죠. 이게 잘라가고 잘 안 돼. 이게 이래가지고 우리 식량거리 아니에요 이거요. 지금은 이걸 별미로 잡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별미로 먹을 양이 없었다고. 우선 주식을 해야 되네. 수확이 끝나면 이렇게 옥수수 속껍질로 엮어서 타레미를 만들어 말려두곤 했답니다. 강원도에선 흔하게 보던 풍경인데요. 이렇게 옥수수를 말려두었다가 겉껍질만 벗겨내고 옥수수 쌀을 만들어 먹곤 했답니다. 옛날에는 이게 아니면 뭐 봐서 알이 그러 있었나요? 없었지. 벼농사 지을 땅이 부족한 산촌에선 옥수수가 쌀을 대신해준 귀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다가 가까이 있어 반찬 걱정은 덜 수 있었죠. 싱싱한 홍합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만 부어 끓여도 시원하고 감칠맛이 난답니다. 양념이 다 됐으니까. 그냥 넣어. 이 홍합 끓인 국물에 막장을 삼삼하게 풀어 넣으면 해장에 좋은 홍합국이 되고요. 여기에 우거지 등 온갖 채소나 나물을 넣은 다음 옥수수 쌀로 볶기를 더하면 밥 대신 먹을 끼니가 돼주었죠. 옥수수가 없었으면은 큰일 났지. 큰일 났어. 먹을 게 없어. 맨날 풀만 먹었지. 거칠게 빻은 옥수수 쌀에 있는 재료는 뭐든 넣고 죽을 끓이면 한 끼가 거뜬해지곤 했답니다. 오늘처럼 홍합으로 맛을 낸 날은 금세 그릇에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죠. 50년 전에 잡수 땅 잡사 뭐. 맛있다. 맛있다. 옛날에는 이런 나물도 없었거든. 옛날에는 뭐 진짜 배가 고프니까 뭐 맛볼 새도 없이 그냥 후루룩 다 넘어가지고 지금 맛보면서 이래 먹으니 진짜 별미요 이게. 허기를 달래주던 고마운 한 끼였습니다. 아, 옥수수 이것도 참. 우리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땐 왜 그렇게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팠을까요? 물 흐르잖아요, 봐요. 물. 달달한 맛이 나는 옥수수 때는 온 동네 아이들의 1등 간식이었답니다. 안해. 알아요. 맛있다. 맛있다. 옛날 추억 생각난다 진짜. 옛날에 이거 내가 입으로 째다가 입을 길이 째가지고 그렇지 입을 꺼내. 입술을 얼마 쬐는지 내가 그 후로 이거 입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야 배는 고픈데 뭐 당분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쭉 하다가 째다가 피가 얼마나 나는지. 입술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옥수수 때 잘라 먹던 시절. 옥수수 가루에 콩을 넣고 반죽을 시작하면 아이들 가슴이 콩닥콩닥 뛰곤 했답니다.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 빚은 다음 옥수수 잎으로 돌돌 감싸서 찝니다. 이게 잦으니까 여기 저기 같이 대놓으면 요거하고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붙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싸는 거예요. 칡잎이나 옥수수 잎을 활용하면 잘 쉬지 않는 효과도 있다죠. 봤으니까 대충 이제 알아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있겠죠. 이걸 풀어가지고 10시간 정도를 삭혀야 돼요. 옥수수 삭히는 냄새가 나면 이번엔 동네 아재들 마음이 두근두근했답니다. 10시간 정도 삭히면 이렇게 걸쭉해지는데요. 이걸로 뭘 만들지 짐작이 가시나요?
옥수수 삶은 물에 엿기름물을 부어준 다음 삭힌 옥수수물을 넣고 끓입니다. 왜냐하면 엿질금이 안 되면 눌어요 밑에. 이 물에 엿기름 더 넣고 다시 10시간을 삭힙니다. 먹고 달달하다 해가지고 먹고 채가지고 집에 오다가 논두렁에 넘어져 잤어요. 잤는데 자고 나면 다리에 거머리가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야 이게 참 그래 그 정도 그러니까 다니까 막 먹는 거예요. 확 먹다 보면 막 채가지고 막. 삭힌 옥수수물을 한 번 더 졸이면 조청처럼 단맛이 나는 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연물로 술을 담근다는데요. 과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고두밥과 누룩, 물을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누룩이 과하면 쓴맛이 나고 물이 많으면 쉰내가 나기 때문에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먹을 수 있다는데요. 입에 짝짝 붙는 달콤함에 취하는 줄 모르고 먹게 된다는 옥수수 엿술입니다. 술 담갔으니 안주가 필요하겠죠. 이게 햇띠기라고요. 바닷가서 사봐갖고 왔거든요. 이 햇대기는 매운탕 끓여 놓으면은 이 고기 육질이 단단해가지고 이게 그 별 맛이 없어. 그런데 식혜는 일품이야 이게. 식혜는 육질이 단단하니까 딱 이게 숙성시켜 놓으면은 쫀득쫀득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동해에서만 잡히는 횟대라는 생선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단단하니까 식혜를 담가 놓으면 쫀득쫀득하니 맛있더라고요. 횟대로 식혜를 담글 때 옥수수로 질게 밥을 지어 넣는답니다. 식혜는 생선에 곡식을 넣어 발효시켜 만드는 강원도 토속 음식인데요. 옥수수 전분이 발효를 돕고 독특한 풍미를 갖게 해준답니다. 술안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죠. 아 이거 술안주 이거 기가 막히지. 이거 막걸리에다가 이 안주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옥수수로 맛을 낸 횟대 식혜와 엿술 잘 어울리는 단짝입니다. 이게 많이 따르면 조금씩 해요. 조금씩. 자, 형님, 근데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올여름 부지런히 땀 흘린 농부들만 아는 귀한 맛입니다. 오늘 먹어보니까 맛도 다를 뿐더러 옛날 맛이 나긴 나지만도 더 아주 더 좋은 것 같네요 음식이. 앞으로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은 세월이 오겠지요 뭐 또. 옥수수가 있어 고마운 여름입니다. 곧 뜨거운 여름볕에 들녘의 모든 것들이 야무지게 속을 채워가겠죠. 들판의 주인공들이 여물 때까지 다양한 잡곡들은 우리의 밥상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서 따뜻하고 구수한 정이 있던 아련한 그 시절이 잡곡 밥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북 완주 대둔산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은 고산촌 마을. 한낮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밭에서는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들이 캐는 것은 올해 첫 수확이라는 감자입니다. 야, 신봤다! 감자가 하트 모양이네요. 왠지 즐겁게 두근거릴 일이 생길 것 같죠. 마을에 귀촌 인구가 늘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 산 좋고 물이 맑아 살기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렇게 많이 붙었네 그거야. 이 사람들은 도술비. 예. 예, 다슬기. 물이 깨끗해야지 다슬기가 많이 자란다 하잖아요. 예. 네. 이게 오후에는 햇빛 쐬느라고 햇빛 쐬느라고 또 막 올라와요 돌 그럴 때는 이렇게 끌고만 돼. 오. 안 잡고. 예. 네. 이게 오후에라서 잘 잡혀나. 잠깐 사이에도 다슬기가 풍년입니다. 4년 전 인구 감소로 잃어버렸던 고산촌이라는 마을 이름을 무려 46년 만에 되찾았답니다. 야, 이거 싸가리네, 이거. 노란하네. 아. 이거 봐, 이거. 손대지 마. 지금은 28가구 중 절반이 넘는 가구가 귀촌 가족. 전북에서도 유명한 귀촌 1번지가 됐습니다. 여기 여덟 처음 보지 이거. 조용하던 마을이 그냥 애기들 울소리도 나고 고함 지르는 소리도 나고 뭐 야들 이제 삼남매가 나오면 그냥 고사시 들썩이야. 건져. 아 크다. 아 산맥이야 산맥. 엄청 크네. 그럼 물 맞아, 깨끗한 부자에 물에서만 사는 거지 이건. 지금은 한 30년 전에는 내가 물 그냥 마셨어 그냥. 예전에. 예, 그럼요. 5, 60년 전에는 그냥 여기 이제 고기 밟혀서 못 다녔어요. 귀촌인 원주민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가족 같다는 주민들. 여기가 제일 많이 잡았어. 제일 많이 잡았어? 오빠 맞췄어. 고산촌 어린 삼남매도 마을 주민 모두의 손자입니다. 사람 사는 것 같아. 사람 사는 것 같다고. 그죠. 옛날에는 애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상이들이 없으니까. 오늘은 첫 감자 수확을 축하하는 여름맞이 잔치를 벌일 참인데요. 몸에 좋다는 온갖 약재를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다슬기 밑에 앉아야지. 닭백숙 할 때 이 다슬기를 넣으면은 월급이 시원하니 좋아요. 그래요? 예. 다슬기와 닭은 찰떡궁합. 와. 소동닭이에요. 아니 이게 4마리나. 많이 우리는요 뭐 이런 거 해 먹을 때 째째하게 적게 나네. 많이 하지. 예. 잘 익었다. 야, 잘 익었다.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이물 봐. 단백질이 풍부해 여름철 원기 회복에 그만이죠. 마을 안악들도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다슬기를 삶아 일일이 살을 발라내는 건 번거롭지만 이렇게 손질을 해두면 여러 음식에 쓰임새가 많답니다. 자, 다슬기를 살짝 소금하고 참기름으로 간하고 밑가루를 넣어야 안 떨어져. 채소 부침에 다슬기 살을 듬뿍 올려주면 다슬기 산적이 완성됩니다. 맛있겠네. 건강에도 좋고 또 다슬기 씹는 맛도 쫄깃쫄깃해 맛있고. 별미네 별미. 예. 알록달록 색깔도 곱지만 맛은 더 좋은 고산촌의 별미입니다. 이번엔
부녀회의 큰언니가 나섰습니다. 식당을 이 집에 경력이 있게 해야지요. 나다니 할머니가 식당 솜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 다지는구만. 네,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긴 할줄 몰라요. 아이고,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써는 건 잘해요. 쓰는 건 잘하지. 요 안에 다슬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 강된장. 경상도 발음 잘 안 나오는 거 알죠? 강된장. 귀촌 9년 차인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 배운 게 많답니다. 들기름이야? 이게 강된장은 들기름으로 볶아야지 또 고소하고 맛있대요. 시골 내려와가지고 된장도 담아봤어요. 저도 올해 처음 담았는데 아파트에 살 때는 간장 다리고 이럴 때 냄새 나서 밤에 엄두가 안 나고 시골은 사람도 적고 뭐 다들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예, 이런저런 일이 끊임없이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자작해진 강된장에 다슬기로 맛을 더하면 입맛 없는 여름철에도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쌈밥에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이라죠. 제철 맞은 아욱이 된장 한 번 제대로 만났네요. 아욱에는 비타민 A가 많아 피로를 없애는 데 좋답니다. 고산촌 사람들의 정이 담긴 풍성한 밥상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먹었어요. 맛있게 해주세요. 아유 맛있네. 그렇게 시원해요? 네. 이열 치열. 땀을 흘려라. 저 보람을 느낀다 그래. 덕분에 올여름도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불볕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소백산 깊은 계곡. 수상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 왔어. 다 왔어? 어딘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이게? 다 왔다. 이게 다 왔어요? 1시간 산행 끝에 다다른 건 오, 완전 진흙밭이다. 조그만 웅덩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개를 잡는 거예요. 네? 조개. 조개? 산속에 조개가 있다고. 산에 왜 조개? 산속에요? 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는 새밭골 토박이 홍서웅 씨의 비밀 곳간이라는데요. 조개잡이에 필요한 도구인 뜰채 2개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말 조개가 있긴 있는 걸까요? 마치 사금을 캐듯 흙탕물을 여러 번 채에 거릅니다. 자, 어디요? 여기 보세요. 이게 다 우리가 얘기하는 금이에요. 이거는 산골이라고 해요. 산골? 네. 산 속에서 나는 뼈에 좋은 조개. 아, 근데 산골이라고 불러요? 네. 내려오는 거 보니까 뼈 부러진데 빨리 낫게 해준다는. 산골 조개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충청도의 깊은 계곡, 그 중에서도 용천수에서만 발견된답니다. 난 이거 못 잡겠다. 보이지 여기? 이렇게 모래알보다 작아 이렇게. 이게 지금 작아 보여도 이 한 알에 300원씩 가요. 이게요? 한 마리에 한 마리에. 한 알에. 자, 나 300원 먹어요. 돈 벌러 오셨네 오늘. 이 비밀 곳간의 진짜 주인은 여기 모인 이분들의 아버지였다는데요.
고향을 지키고 사는 둘째 아들 서웅 씨가 유산으로 받았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이런 걸 잡으시고 이제 오빠한테 대를 물려서 오빠에게 이 자리를 알려주셨어요. 둘째 오빠. 오, 잘하셨다. 아버지 덕에 청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이 귀한 걸 보양식으로 즐긴답니다. 홍 씨 남매들에겐 추억이자 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무공해 여름 건강식. 해감한 뒤 물에 넣어 마시면 입안에 조개 비린내가 한가득 퍼진답니다. 서웅 씨는 가족의 여름 피서를 위해 집 연못에 민물고기를 키웠습니다. 우와. 향어. 오, 힘이 비르네.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1년에 이제 한 번씩 먹으려고. 야, 오로지 먹으려고. 오글오글 모여서 다투며 밥 먹던 자식 부잣집. 그 추억이 그리워 둘째 아들 서웅 씨는 전국에 흩어져 사는 가족을 고향으로 불러 모읍니다. 식구 많고 다 뭐 살기가 그래 편한 집이 있었겠어요. 시골에 산에 산골에 조금 뭐 그래도 굶지는 않았다는 배고팠던 시절에야 좋은 거 다 내다 팔았지만 이제 최고급 식재료는 죄다 가족의 차지입니다.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하소. 물나물을 좀 넣고. 향어백숙인데요. 향어백숙? 네, 닭백숙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근데 향어백숙도 저희는 해 먹거든요. 끓여놓으면 한 냄비 푸짐하니까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살이 부드러운 향어에 열을 내려준다는 환기까지 더하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고단백 영양식이 완성됩니다. 민물 생선 중 으뜸이라는 송어 역시 이 집의 단골 메뉴. 가족 먹일 음식을 만드는 이 시간이 서웅 씨는 가장 행복하답니다. 남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었거든요. 어릴 적에. 우리 어릴 적에. 우리 먹을 거 없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한없이 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우리가 나이 먹어보니까 그거 이제 와 닿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애프셨던 거예요. 그렇죠. 가난했지만 콩 한쪽도 나눠 먹던 아버지를 보면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저절로 알게 된 겁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속어는 육질이 쫄깃해 튀김으로 먹어도 별미인데요. 튀김옷을 만들 때 밀가루에 전분을 섞으면 더 바삭해진답니다. 여기에 탕수 소스를 부어주면 고소하고 달달한 이 맛을 거부할 수가 없다네요. 언니 대파는 어떻게 썰지? 열을 식혀주는 감자는 여름나기에 빠질 수 없는 작물이죠. 이 집의 단골 감자 요리는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감자 옹심입니다. 가족들은 많고 동생들도 많고 뭐 먹을 걸 없고 하니까 감자 이런 걸 많이 섞어 먹었어요. 어머니가 좀 네네. 몇 남매시죠? 10남매. 10남매. 무려 10남매. 야무진 어머니의 살림 솜씨가 아니었다면 그 많은 입을 어찌 다 채웠을까요?
지금이야 황태와 멸치로 국물을 내지만 그 옛날 어머니는 간장 하나로 깊은 맛을 내셨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어머니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전분을 조금 넣고 그다음에 마늘. 마늘을 넣어요? 네. 왜? 저는 이제 마늘을 넣으면 마늘 옹심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먹으니까 또 맛이 또 특이하게 좋더라고요 또. 그냥 요거만 해놓으면 밋밋하고 맛이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쁘게 하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감자와 마늘의 궁합 비법을 전수받은 사람은 이 집안의 일부자 둘째 며느리입니다. 무남동료 외동딸이라서 식구 많은 게 너무 좋아서 왔거든요. 형제들이 뭔 일 있으면 잘 모이고 잘 하고 많이 도와줘요. 근데 식구가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만 하면 어찌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요? 살아온 세월만큼 가족끼리 나누는 속적이 푹 끓인 감자 옹심이 마냥 그렇게 구수하고 시원할 수가 없답니다. 깔딱매기요, 깔딱매기. 깔딱매기. 신내 이거. 이게 자연산 산맥입니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뱀장어. 뱀장어 이제 100마리 받고. 뱀장어도 있어요? 네, 뱀장어도 있었어요. 이야. 그래서 그거 잡아다 어머니 구워드리라고 이제 갖다 드리고 그랬죠. 이게 어장이네요, 어장. 예. 1급수 맑은 물 덕에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귀한 생선을 간식으로 먹고 자랐답니다. 그 맛을 세밭골 막내에게 전수하고 싶어 계곡에 둘러앉았습니다. 삼촌. 큰 누나 손나니까 우리 손나 좀 내죠. 지원아. 9살 지원이가 이 맛을 좋아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제일 먹을 때. 영진아. 아버지 어릴 때 간식이야 이거. 지원이는 간식으로 뭐 먹어? 과자나 초콜릿? 그리고 그거보다 이거 더 맛있겠지? 빨리 이거라. 아니 이거. 그러지 말고. 내지. 부산 냄새 난다. 캠핑 온 거 같지? 베리 굿. 너무 맛있어. 껍질이 아주 쫄깃쫄깃하고요. 소금도 필요 없지? 이제 통째로 먹어야 돼. 지원이 마셔도 돼. 이댁 식구답게 제대로 즐길 줄 아네요. 이거요, 이거. 옛날 이렇게 좀 할아버지하고 삼촌들, 오빠들마다 이렇게 놀았다는 거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 산골의 맛은 다시 추억이 되어 대를 이어가겠죠. 제대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태영아, 어서 와.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 지각생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도. 왕초. 오늘 우리 큰언니 60살 생일날이에요. 그래요? 환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면 다 짠하고 오는 거야. 여름 고향 밥상이 잔치상이 됐네요. 와요 하고 공부하는 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축복이고 선물인 하루. 오늘 같은 날은 부모님도 많이 생각나고 또 여기 같이 하지 못한 또 형제들도 많이 생각나고 다 그립고 좋네요. 자, 이거 좀 먹어봐. 이 말벌 튀김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옛날 생각 안 나나? 아이고, 이거 옛날에 처음 먹었을 때 이게 뭐예요? 말벌이에요. 말벌 튀김. 말벌이야?
어릴 적 많이 먹었지. 말벌을. 건강하잖아. 그리고 이걸 유용을 무릅쓰고 가족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잡아온 거예요. 이야. 어렸을 때 가족은 영원한 친구예요.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참 고맙고, 그리고 외롭지 말으라고 형제를 더 낳아주신 부모님,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어울려 노니까 완전히 너무 외로울 때 힘이 많이 되죠. 그동안 한 번도 안 드렸어. 환상의 궁합을 만든 건 함께한 시간이고 같이 나누어 먹는 밥. 그 덕분이었습니다. 다 먹으면 안 돼? 다 먹어. 남겨? 다 먹어. 남기래 먹다가 언니가 오늘만 인심 쓰는 거야. 홍만에 가족 건강을 위해. 곧장 마셔. 가족은 여름 볕 가려줄 커다란 나무 그늘. 이렇게 여름이 깊어갑니다. 9개의 봉우리를 품고 있다는 진안의 구봉산. 그 중턱에는 천년 고찰 천황사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끊으라고. 머리가 진짜 굵고 좋네요, 고사님. 아주 싱싱하네. 여름이 내어준 것들을 거두느라 손길이 바쁩니다. 풍성하게. 저녁엔 춥고 낮엔 뜨겁고 하니까 머위대 자체의 성분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이라든가. 예. 근데 보기에는 거친데 훨씬 부드러워요, 먹을 때는. 산사에서는 어떤 음식으로 여름을 이길까 궁금해지는데요. 있어요. 네. 여름에 밖에 날씨가 덥지만 우리 위장은 차갑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위장을 따뜻하게 해야지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뜨거운 것도 드시지만 음식에 또 따뜻한 성분이 있는 거를 먹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따뜻한 성질의 식자재 중에서도 여름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바로 고추랍니다. 파, 마늘, 이를 오신채라고 해서 그러니까 절에서는 그거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요. 네. 고추를 그 대신 고추는 오신채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예. 고추를 그 파마늘 재료 쓰는데 많이 만찬을 할 때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재료 중 하나죠. 입맛이 떨어지는 여름에는 고추와 생강의 매운맛이 식욕을 자극해준답니다. 간장이요, 국간장이요. 여기에 매콤한 고춧가루를 더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름에 가장 자주 해먹는 보양식을 만들 거라는데요. 주 재료는 산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철 나물. 아까 처음에 준비했던 채소를 지금 부어요. 시원하고 따뜻해요. 땀이 나요. 그런데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체계장인데요. 여기에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왜 고기 맛이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드셔보시고 나서. 네, 시원하다고. 그런 채소들을, 야채들을 주 재료로 해가지고 매콤하고 따뜻하게 국물 시원하게 하는 거라서 탕처럼, 찌개처럼 먹게 됐을 것 같아요. 고기 대신 채소를 넣고 끓였다고 해서 채게장이라고 부른답니다. 맛있겠죠? 사찰 공양간에서 1년 내내 꼭 준비하는 식재료가 있답니다. 절에서는 뭐 모든 국이라든가 모든 거에 물을 거의 쌀처럼 쓰듯이 많이 써요. 끼니 때마다. 물을 많이 쓰세요. 네. 그만큼 무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묵국을 끓일 거랍니다. 묵국 끓일 때 생강 넣으면은 향도 좋고 또 절에서 마늘은 안 쓰니까 생강을 많이 쓰죠. 여기에 재료 하나를 더 보탭니다. 묵국 끓일 때 이렇게 긁어서 넣어서 끓이거든요. 네, 껍질. 색감도 좋고요. 또 무향, 생강향, 호박향까지 다 은은하게 다 강하지 않으니까 같이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 모두 따뜻한 성질의 재료라 속이 차가워지는 여름에 먹기 좋답니다. 또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죠. 그런데 천왕사 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 요리는 따로 있답니다. 무에다가 먼저 무와 표고버섯, 다시마에 간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양념을 해줍니다. 아, 이거는 빨갛네요. 양념이. 네. 무로 하는 것 중에 왁자지 걸 할 정도로 맛이 있어서 왁자지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림처럼 하면은 어떤 분들이 드시던 분들이 여기에 생선 들어갔냐고 묻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먹어보면 너도 나도 음식 칭찬을 멈추지 않는다는 무왁자지.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들기름에 양념한 재료를 넣고 달달 볶다가 물만 부어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무가 물을 익을 때까지 조립니다. 칼칼하면서도 부드러운 표고 다시마 무 조림은 밥 반찬으로 그만이랍니다. 육식이 금주된 산사에서 단백질 공급원인 두부는 꼭 필요한 식재료죠. 두부를 굴 건데요. 산초를 넣어서 먹어요. 두부를요? 네. 이거를 두부하고 구워서 예. 같이 곁들여서 무쳐서 먹으면 예. 건강에도 좋고 예. 향이 확 입에 퍼져서 참 좋아요. 두툼하게 썬 두부를 고소한 들기름에 노릇노릇 구워준 다음 지난 가을에 담가 잘 삭힌 산초 장아찌를 두부 위에 올려주면 되는데요. 알싸한 산초의 향과 담백한 두부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산초 장아찌 두부구이입니다. 이번엔 귀한 재료가 등장했습니다. 거의 많이 오시는 분들께서 예. 이 양반 좀 손님 드린다고 많이 올려주세요. 덕분에 보살님들도 네, 저희들이 호강하는 거죠. 참외는 이제 여름 과일이니까 네. 여름 과일과 이 따뜻한 인삼을 섞어서 같이 먹으면 몸에도 좋고 맛있고. 식초, 사과 식초예요. 이거 만들어 놓은. 잘게 채 썬 인삼과 참외에 사과 식초와 꿀을 넣고 버무려주면 새콤달콤함이 입맛을 돋우는 별미가 만들어집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정성을 더해 차린 산사의 건강 밥상입니다. 네, 먹고 싶어서. 너무 맛있어요. 소중한 인연들과 나눌 수 있어 이 여름이 더 특별합니다. 여기 다 가족들 안 온 사람들이 이번 네. 여름에 꼭 다 오게요. 네. 식구들이 와가지고 여기 공기도 좋고 밥도 다 맛있게 먹고 다 같이 건강해지도록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한여름 뙤약볕에도 반일이 마냥 즐거운 커플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해.
아우, 봐라. 아우. 진짜 풀이 많네. 아빠 옛날에 콩밥 매면서 거기서 내가 노래 불렀잖아. 아, 그랬었어? 콩밥 매는 아낙네야 대적삼이 흠뻑. 이 구성진 가락에 콩밭 매는 안악은 이종학 씨의 보배랍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너무 억울한 게 오빠는 안 데리고 가고 꼭 저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거든요. 내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만하고 들어와요. 네? 그만하고 이제 들어와. 아유, 딸 옮기네. 이 유별난 부녀 사이를 갈라놓는 사랑의 회방꾼이 등장했습니다. 알았어요. 아유, 대전은 내려가려고 했는데. 날은 뜨거운데 벌써 3시간째 절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밥 먹고 해야 되는데. 아니 둘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렇게 밭이나 들이나 그냥 나가면 절이고 있네요. 그래서 빨리 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떨어지고. 만날 보는 사이인데 알콩달콩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아, 배고파서 빨리 가서 저기 점심 먹자. 알았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뭐 해줄 건데? 특별식을 준비했지 내가 오늘 또. 콩깍지 부녀 덕에 광자 씨는 종종 외톨이 아닌 외톨이가 된답니다. 딸은 한식 조리 기능장 출신의 요리사라는데요. 전통 음식을 공부하면서부터 어머니 장맛의 진가를 알게 됐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 이것. 또 냄새만 맡지 말고 먹어봐. 청국장을 띄워서 이게 찐득찐득한 게 나오잖아요. 그냥 냉장실에다 갖다가 넣어놔요. 그러면 그게 잡근 냄새라 그랬죠. 그 고약한 냄새가 안 나고 청국장 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청국장은 아픈 가장을 위해 담그기 시작했답니다. 옛날에는 그 집에 가서 원기 회복을 위해선 고기를 먹어야 하지만 아버지는 오랜 투병 생활로 소화력이 약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높아져 걱정이 많았답니다. 건강하게 고기를 먹을 방도를 찾다가 떠오른 것이 청국장이었는데요. 유산균이 풍부하고 당뇨에도 좋으니 아버지에겐 그야말로 안성맞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생청국장 소불고기입니다. 청국장으로 불고기 하면 영양가적으로 최고의 궁합이에요. 고기는 약간 소화가 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콩은 발효된 거라서 이 청국장은 발효가 돼서 소화가 잘 되거든요. 궁합이 먹었을 때도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적으로도 되게 잘 맞는 음식이에요. 오! 이거 뭐야? 이건 이제 쌈채꽃이야. 쌈채꽃? 그러면 이 꽃을 한 송이 놓고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예쁘고 살아있는 청국장, 불고기. 감동이다. 음식 조리는 대부분 요리사인 보배 씨 몫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솜씨 좋은 딸이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어머니의 음식이 있답니다. 장김치. 장김치요? 네. 김치를 할 때 젓갈을 넣잖아요. 네. 네, 젓갈을 넣는데 여기는 젓갈을 안 쓰고 장을 써요. 간장. 바다와 먼 내륙이다 보니 옛날엔 젓갈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데요. 대신 발효가 잘 된 간장을 넣어 김치를 담갔답니다. 옛날에 우리 엄마도 우리 할머니도 보면은 친정에서 이 김치를 담을 때 젓갈이 없으니까 간장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김치를 해서 먹으니까 정말 맛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잘 숙성된 간장을 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가 된답니다. 따로 발효시킬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여름 김치이자 대를 이어 내려온 추억의 손맛입니다. 꽃 따왔어. 예쁘지? 꽃. 많이 따왔지? 오, 진짜 많이 따왔다. 예쁘지? 엄청 신선하네. 그치? 이건 호박꽃이네요. 보통 이제 만두라고 하면 밀가루로 만두 피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만두 피를 이 꽃으로 해서 대신해서 만드는 거예요.
되게 부드러워요. 두부하고 소고기하고 해서 이렇게 반죽해서. 호박에는 피로를 없애고 피부에 좋은 베타카로틴, 즉 비타민 A가 많다고 알려졌는데요. 여름에 만개하는 이 호박꽃에는 그 성분이 더욱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단백질을 양념한 고기와 두부로 채워주면 보기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색 꽃만두가 만들어집니다. 여름 한철에만 즐길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연 해독제이자 몸에 열을 내려주는 청포묵에 시원한 콩물을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호박꽃 만두를 얹으면 모녀의 여름 보양식이 완성됩니다. 보배 씨가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답니다. 보통 돼지고기에는 소금, 후추 이런 걸 넣는데 저는 된장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된장하고 돼지고기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된장은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몸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죠. 이렇게 된장에 버무린 고기는 항아리에 담아 밀봉을 해야 한답니다. 이게 자증이라고 해서요. 항아리에다 넣어서 찜통에 중탕으로 해서 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분이 들어가죠. 자증은 중탕의 옛말인데요. 고기에 수분이 직접 닿지 않아 육즙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예부터 귀한 이에게만 대접했던 전통 조리법이라는데요. 돼지고기와 된장이 어우러진 보양식입니다. 된장으로 돼지고기에 잡내도 잡고 채소를 넣어서도 잡고 간도 되게. 된장하고 돼지고기가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엔 소홀했었다죠.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는 딸의 선물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아무리 발전해도 염소가 제 몸에 좋은 풀만 뜯듯 우리도 결국은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자연스레 찾게 되죠. 뜨거운 태양의 시간. 여러분의 복다림 음식은 무엇인가요?